미국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던 잭은 어느 날 뜬금없이 숲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렇게 잭이 도착한 장소는 바로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비규환이 된 어느 해변가였죠. 찌쭈형이다. 그 와중에 만삭이 다 된 임산부도 보이네요. 그리하여 오늘 정주행할 드라마는 바로 미드의 전설 러스트입니다. 사고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패닉에 빠진 생존자들이었지만 그 와중에 잭은 비행기 생존자 중 마음이 맞는 케이트와 찰리를 데리고 정글에 불시착한 비행기의 앞대가리 부분을 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승객석에서 죽어있는 시체들을 뒤로하고 마침내 조종석까지 오게 되는데 씨발 깜짝이야.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하고 깨어난 조종사는 자신들이 비행할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무전이 6시간 동안 꺼져 있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 착륙하려다가 난기류를 만나 이곳에 불시착하게 되었다고 설명충 역할을 톡톡히 하였는데요. 그래서 잭과 케이트한테 무전기까지 건네준 이 설명충 조종사는 무전기가 되지 않자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천국을 가게 됐죠. 급하게 무전기를 챙기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게서 도망가는 잭과 생존자들. 그들은 다행히 미스테리한 존재한테서 살아남는데 성공합니다. Did you see it? No. 아무튼 무전기를 되찾긴 했지만 무전기는 고장이 난 상황. 이에 생존자 중 한 사람인 사이드는 자신이 무전기를 고쳐보겠다고 말하는데요. How do you know how to do all that? I was a military communications officer. 통신장교는 무전기로도 사람을 패나 보네요. 이쯤에서 슬슬 말해드리지만 이 드라마의 생존자들은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이드는 허언증 환자는 아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무전기를 뚝딱 고쳐내는데 성공했고 사이드와 생존자들 몇몇은 무전을 하기 위해 산 정상에 같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비백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와중에 소이어라는 남자는 자신이 몰래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침착하게 북극곰을 쏴 죽였습니다. It's a polar bear. 헌데 이 무더운 정글 속에서 어떻게 북극곰이 있는 걸까요? 코카콜라가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리고 소이어가 권총을 가지고 있자 그를 의오거린 눈으로 보는 생존자들. 그래서 억울한 소이어는 승객 중 연방 보안관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소지품을 슬쩍한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할 게 아니고 의심받을 만한데요? You are the prisoner. Fine. I'm the criminal. You're the terrorist. 그렇게 여러모로 찜찜함을 뒤로하고 생존자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구조 요청을 위해 산 정상에 도착해서 드디어 무전을 시도해보는데요. We've got a bomb!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What is that? Feedback. 자신들이 있는 곳 가까운 데서 누군가 먼저 프랑스어로 무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이드. I've never been so happy to hear the French!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곧 구조될 수 있을 거라고 행복회로가 불타올랐는데 근데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던 셰넌이라는 여자가 무전을 통역하자 On the island alone. It killed them. It killed them all. 분위기는 한순간에 곱창이 나버렸습니다. If the count is right. 그리고 사이드는 무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무전은 현재 16년 동안 송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냈죠. Where are we? 산 정상. 그렇게 꺼림칙한 정보만 알게 되고 하염없이 시간만 점점 흘러가자 생존자들은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What about the rest of the food? There is no rest of the food, dude. We can find food. There are plenty of things on this island we can use for sustenance. 사이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절망에 빠져들어가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로크라는 남자는 사람들에게 사냥을 제안했습니다. How are we gonna find the sustenance? We hunt. 그렇지만 로크의 제안을 냉소적이게 생각하는 생존자들이었는데 이 아저씨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혼자서 와일드 보어를 사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 로크라는 남자가 범상치 않아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그는 정말 범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동료 직원한테 무시당하고 You've never been in any of the armed. 노총각에다가 전화 데이트하던 여자한테 사랑 고백했다가 차이기까지 했던 남자였는데 참고로 속이남 아니고 로크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상치 않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는 비행기 사고를 겪고 이 섬에서 깨어난 뒤 하반신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한 일은 로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섬에서 생존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며 몸이 남아나질 않았던 외과의사 잭은 어느 날부턴가 반신욕을 하며 자신을 지켜보는 Did you see that? 어떤 남자의 환영을 보게 되는데 Hey, I'm talking to you. Dad?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잭의 아버지였습니다. 헌데 잭은 왜 이리 귀신이라도 본 표정을 짓는 걸까요? Jack, please. 사실 비행기 사고가 나기 몇 달 전 호주에 가서 연락이 되질 않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시드니에 직접 가게 된 잭은 Where is he? 그곳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하려던 잭은 뜻하지 않게 이 비행기 사고에 걸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홀린 듯 아버지를 따라가던 잭, 함정 카드에 걸리고 말았군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그때 잭은 절벽 끝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빛은 바로 로크의 머리였죠. 잭이 이 무인도에서 무언가에 홀린 것 같자 자신의 경험을 살려 그것을 극복해보라고 조언해주는 로크. But this place is different, special. 그리하여 로크의 조언대로 끝내 비행기에 실려 있었던 아버지의 관까지 찾게 된 잭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관에는 아버지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망도 잠시 관에 있던 장소가 생각보다 풍수지리가 괜찮자 잭은 생존자들에게 해변가가 아닌 이곳에서 지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Fresh water, temperature down, bring the people to the water. 그런데 사이드는 자신들은 여기서 야생 버라이어티를 찍는 게 아닌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잭을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Digging in anywhere else is suicide. 사이드 외에도 몇몇 생존자들은 동굴에 가지 않고 해변가에서 구조를 기다려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생존자 무리는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됐죠. 근데 찌쭈 형도 여기 있네요? 한편 프랑스 무전이 왠지 모르게 너무 신경 쓰였던 사이드는 마침내 그 무전이 어디서 송신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어이없게도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고친 무전기 그리고 자신의 뚝배기가 동시에 깨져버리자 제대로 오기가 생긴 사이드는 섬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홀로 무인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이드. 그렇게 모래밭에 숨겨져 있던 전선을 따라가기 시작한 사이드는 사이드를 보지 못해서 정신을 잃게 되죠. 재미없네. 그리고 곧이어 정신을 차리는 사이드를 맞이하는 한 여인. 그녀는 바로 16년 동안 무전을 보냈던 프랑스 여인 다니엘 루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경계했지만 자신이 조난당한 생존자라는 걸 알고 사이드에게 호감을 표하는 루소. 그녀는 자신은 원래 과학자로 팀원들과 함께 어떤 신호를 받던 도중 배가 난파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동료들이 감염되어서 자신이 직접 그들을 죽였고 그들이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 갔다는 길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It was them. The others. 뭔 소리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또 괴음이 들리자 루소는 사이드를 놔두고 정찰을 나가게 되는데 The monster. There's no such thing as monsters. 이에 사이드는 기다렸다는 듯이 루소를 통수치고 그녀가 기록한 지도와 메모지를 가지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 한편 만삭의 몸으로 해변가에 있는 클레어가 괜히 신경 쓰이는 찰리. I worry about you out here, you know. It's very
그는 결국 그녀를 설득해 그녀와 함께 잭이 있는 동굴무리로 합류하게 되죠. And we got a doctor there as well. That'll come in handy. 그렇게 동굴에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된 클레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 자신을 습격하려고 했었다는 클레어. 그리하여 동굴에 있던 생존자들은 당황하며 동굴 주위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죠. So, I had an idea.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동굴의 일원인 헐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신뢰를 쌓으려면 최소한의 정보라도 서로 알아야 된다며 생존자들의 신상 명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Where you from, Ethan Rom? Ontario. Right on. Love Canada. Hey, what's this for? Oh, it's nothing. Just, thought it'd be a good idea. 근데 그런 찰리에게 그렇게 한 명 한 명 묻는 것보다 비행기 승객 명단이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라고 조언해주는 셰넌의 오빠 분. Cross out all the names of the dead after we burn the fuselage, so should be a full roster of the rest of us. 너가 마지막인데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 한편 잭은 클레어가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본 것 같다고 클레어를 안심시키려 하는데요. 하지만 불안감 때문에 한창 예민해져 있던 클레어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다시 해변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Why did you come after me? 그래서 계속해서 클레어에게 관심을 보이던 찰리 또한 그녀와 함께 해변가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한 사람. 그리고 그 시각 잭에게 허겁지겁 달려오는 헐리는 그에게 충격적인 말 하나를 하게 되죠. One of them isn't in the manifest. He wasn't on the plane. 그리고 헐리와 짠 듯이 패닉에 빠진 채 갑자기 베이스 캠프에 등장한 사이드. What happened? We're not alone. 방금 나도 들었어. She was moving back to the beach. For everything that I know about hunting and tracking, whoever he is, he knows more. What is that? They're coming again.